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중간고사 지난주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또 보느라고 고생들 이제 많으셨죠? 그 성적 확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학사 정보를 확인하시고 에드모드에도 성적표를 올려놨으니까 이상 있는 학생은 제 이메일로 확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이제 공개를 이제 에드모드에서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그 채점과 다른 근데 이게 자동 채점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점이 좀 잘못되진 않는데 어쨌든 한번 본인이 생각과 다른 걸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이제 워터풀 모델에서 시작이 된 나선형,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요즘 이제 XP, 에자일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요구사항 확인의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의 그 장단점하고 리스크를 추가한 게 나선형 모형이죠. 스파럴 모델이라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위험 분석, 계획 및정의, 고객 평가, 공학적 개발을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 중에 스크럼 기법에 이제 스프린트라는 거를 좀 얘기했죠. 단위별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작업의 진행 상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작아지죠. 학습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번다운 차트. 그 책에 이제 27페이지예요. 번다운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스프린트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어떤 진행 상황에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좀 많이 걸리다가 이건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들웨어. 운영체제와 여러분들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 미들웨어라고 이 역할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랑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접촉하는 일종의 API인데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이제 ODBC나 JDBC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정을 해주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데이터 추상 단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래스고요.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출제가 됐었던. 그렇죠? 그 다음에 요 XP라는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이제 가장 최근에 에자일 모형에서 응용된 건데 다섯 가지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게 29페이지에 있죠. 의사소통, 단순성, 용기, 존중, 피드백.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정형 분석은 아니죠. 정형화된 분석은 예전에 폭포수 모형에서 많이 썼던 거고 그 다음에 UML은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기에도 UML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섹션에서 보면 섹션이 9번이죠. 9번.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다이어그램이 스트럭처럴, 구조적, 그 다음에 비헤이비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에 속하는 거. 구조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행위와 관련된 거. 액티비티가 행위와 관련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컴포넌트 오브젝트 클래스. 요게 구조적.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나온 김에 아마 또 비슷한 문제를 하나 테스트 퀴즈에 냈나요? 여기 있죠. 그렇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구조적인 거죠. 배치.
요게 이제 behavior로 관련된 거. 그래서 요런 문제, 요거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트럭처럴과 구조 잡는 거냐, 어떤 행위를 정의하는 거냐. 이게 실기에서도 요 UML이 이제 많이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그램 보는 거, 분류하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UML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렇게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게 되면 다이어그램을 구조적 다이어그램, 행위 다이어그램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그 자바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그 의사소통을 얘기했죠. XP에서 그 의사소통에 아주 편리한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 사이에 또는 이제 뭐 그 개발을 요구한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할 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UML이 Unified Modeling Language. 꼭 그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제 그 상용 버전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단한 트라이얼 버전이라든지 무료 버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가면 자바 개발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부분에 요구사항 분석할 때 요 세 가지 주의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할 때는 요 세 가지. 그렇죠? 네트워크 구성도는 좀 관련이 멀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하는 거니까. 요거는 C1에서는 요, 이게 마이너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예약어 이런 거 안 됩니다. 좀 변수. 그 다음에 이것도 요구사항 분석할 때 기술 분류해서 외워두셔야 되고 이제 요즘 쓰는 애자일 기법은 변경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애자일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크럼을 짜서 그때그때 한다. 그렇죠? 스프린트로 묶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웨어를 이제 그 뒷부분에서 설명했죠. WAS, RPC, ORB, MOM 뭐 이런 것들. 웹서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서버에 해당되는 게 미들웨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이런 테스트는 이제 그 뭐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 인수할 때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인수할 때 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뭐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그 어셈블러는 이제 위에 기계어 위에 컴파일러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실행 파일 만드는 그렇죠? 유틸리티죠. 그 다음에 그 정수 자료형은 인티저가 아니라 int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초창기 폭포수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 이게 그 가장 그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제한돼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 이거부터 다 출발을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그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럼바우라는 사람이 만든 객체 지향 세 가지 방법.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객체 지향 분석 절차는 있죠. 객체, 동적, 기능 모형 세 가지로. 그러니까 UML에서도 요 클래스를 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behavior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걸 기능적인 걸 또 설계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순서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바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EGA 관계, 뭐 해지A 관계 이런 것들을 어그리게이션 한다 그러죠. 오리에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컴포지션 뭐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세 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직관성. 그렇죠? 네 가지죠, 네 가지. 그 다음에 플랫폼 성능은 이제 응답 시간, 가용성, 사용률 이런 것들. 서버의 튜닝은 이제 상관이 없죠. 플랫폼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서버와 관련된 거라서 서버 설계할 때. 이걸 아까 설명했죠. 그 스트럭처럴과 비헤이비어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좀, 이거 행동, 사용.
순서, 사용, 행동, 이거 뭐 behavior이고, 배치, 이거 구조 잡는 거죠. 그죠? 그 소프트웨어에서 재사용은 모듈이라는 말을 써요. 모듈. 이런 함수나 객체 컴포넌트는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재사용은 모듈 단위로. 인포메이션 하이딩은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그 객체 안에 어떤 그 속성과 함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한다 그러죠. 캡슐화. 자, 우리가 코드 문제를 한 두 가지를 냈어요. 이게 이제 그 기사에 그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자바는 다 배웠죠? 그래서 자바를 혹시 안 배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바와 C와 파이썬. 그래서 실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필기에서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에도 좀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머지 시간에도 좀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뒷부분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있죠. 우리 1학기 때 배우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 문법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거기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디버깅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좋죠.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하고 15j 초기값,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요거 true니까 무한 반복인데 요 안에 이제 요 빠져나가는 게 여기 있죠. 빠져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줘서 그 반복문이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알고 있냐 요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실제 기사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한 다음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죠. i는 증가하고 j는 감소하고, 이제 그 전에 요 i 값을 출력을 하죠. 그래서 i는 0 처음에 출력을 해요. 0. 그 다음에 증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비교를 하죠. 그렇죠? 0은 15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래서 증가를 합니다. 1. 그렇죠? 그 다음 와서 2를 출력을 하는 거죠. 비교할 때는 1이 14보다 크냐? 아니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난 다음에 2를 증가시켜요. 2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얘가 8일 때 8까지 출력하고 8일 때 위에서 출력을 하니까 내려와서 8이 7보다 크잖아요. 증가하기 전에, 감소하기 전에.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 y 값이 출력하는 게 i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버깅 테이블이라는 거 요거를 좀 뭐 이렇게 뭐 표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아가면서 이해를 하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명세화에 관련된 거, 요 보안 데이터는 이렇게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니죠. 보안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고. UML 다이어그램 문제를 많이 냈어요. 이것도 실기에서 다루는 문제인데요. UML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래서 책에 5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함께 써서 메시지를 표현하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객체들 간의 연관까지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두 번째 코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버깅 테이블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기 제가 지금 이 값을 좀 잘못 입력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A는 초기값 10, 20이죠. B는 20. C라는 건 이제 A, B를 넘기는데 얘가 수행이 되죠. X, Y로 받아서 인수를. Z값을 이제 정의를 하고 X와 Y가 같냐?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수행이 되죠. Z는 X 빼기 Y. 즉 10 빼기 20.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리턴을 하죠. Z를. 그러니까 리턴 값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A는 10, B는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미들웨어의 종류를 저희들이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DB, RP, 리모트 프로시저,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미들웨어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어쨌든 이제 요죠. 그 다음에 이거 어소시에이션 클래스고 개발자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이죠. 요구사항 검토 방법. 그 다음에 요 디자인 패턴 문제를 이제 요 테스트 퀴즈에서 주로 많이 냈는데 디자인 패턴이 요즘 많이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섹션 26에 보면 생성, 그 다음에 구조, 행위, 세 가지 패턴. 뭐 스트래티지, 스테이트, 미멘토 이런 거는 행위와 관련된 거고 컴포지션 구조와 관련된 거예요. 구조. 그렇죠?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구조 잡는 거냐 아니면 비헤이비얼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이제 뭐 만드는 거, 생성과 관련된 거냐 이렇게 좀 외워서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 결합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건 코바에 대한 설명. 이건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대표적인 미들웨어, 웹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폭포수대 모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렇죠? 이게 오류 수정이 좀 불편하죠. 그렇죠? 8번은 멀티 스레딩에 대한 얘기예요. 다중 스레드 방법. 요거는 이제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답이 좀 이상한 사안은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 보기를 잘못 낸 거는 요거죠, 요거. 요거는 어쨌든 지금, 수정을 해서 제가 채팅창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도 이런 형의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낼 거니까, 뒤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잘 모르는 학생은 좀 보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드모드에 가보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성적을 제 티처 모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로 보여줘요. 도수분포표 16명 70점,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여기서 10명. 평균은 어쨌든 요 100점 만점은 76점이고요. 40점 만점은 30점. 중앙값이고요. 최고 점수가 39점.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문제 번호별로 많이 틀린 거, 빨간색이 있는 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요 폴더에 가보면 있죠? 여기 성적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번별로 이름은 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하고 첫 번째 본 퀴즈 지금 현재 이학사 정보에는 중간고사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평균은 30.4점, 편차는 6.5점, 최대 점수는 39점, 최저 점수가 11점. 그래서 5점 단위로 좀 다시 그려보면 36점에서 40점 사이가 10명, 31점에서 35점 사이가 20명.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걸 지금 이번 학기에는 요게 수강 인원이 50명이죠. 그러니까 25명 절반. 25명한테만 이하로, 25 이하로 A나 A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재수강 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A를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25명이니까 여기서 10명, 여기서 15명, 중간고사만 보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학사 정보에 있는 여러분들 성적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이것대로. 그다음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 점수가 좀 이상하다. 근데 자동 채점이 됐기 때문에 정답이 이상한 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그 정보 처리 기사 필기를 쳤어요. 바뀐 유형으로. 거기 있는 거 좀 몇 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조언, 뭐 이런 거 좀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그거 좀 이제 순서를 바꿔서 내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코드 문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거기 있던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래서 뭐 기말고사에서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그 코드, 자바 코드를 좀 학습을 하시고, 이 시간에 제가 가르쳐 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 틈틈이 좀 공부를 하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이상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이것대로 그냥 가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